한국 남자들 큰일 났네요. 이런 댓글들에 좋아요가 많이 눌렸다니 적잖이 충격받은 것도 있지만 한국 남성들의 마음 상태를 조금은 이해됐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요즘 사회 분위기가 결혼은커녕 연애도 안 하는 거잖아요. 특히 남성분들이요. 한국 여성들에게 지쳐 비혼, 비연애를 선택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10년 뒤, 20년 뒤에도 좋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비혼의 결말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 남성분들이 더 행복해지기 위한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비혼 남성들의 결말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비혼을 선택했던 현재 한국 여성들의 상황부터 짚어볼게요.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이런 분위기가 꽤 강했죠. 결혼은 미친 짓이다. 혼자 사는 게 최고다. 굳이 가족을 만들 필요가 있냐? 라며 비혼을 선언하던 여성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 현상은 이런저런 사회적 현상도 한몫을 했지만 많은 비혼 선언 여성들이 강경 페미니스트였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지쳐 떨어진 젊은 남성들이 급증했고 결국 암담한 현실을 맞이했죠.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결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52.5%로 2년 전보다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절반 수준이며 자녀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68.4%로 최근에야 반등 조짐이 보였으나 역설적으로 1인 가구의 증가와 저출산 문제는 심각합니다. 1인 가구 비율은 2024년에 36.1%까지 상승, 합계 출산율은 2023년에 0.72명에서 2025년에 0.8명으로 찔끔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 통계는 현재 젊은 20에서 40대 남성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3,924명인데 그중 남성이 81.7%로 5, 60대 비중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짧은 데이터만으로 한 가지 유추해보자면 남성이 고독에 더 취약하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혼의 결말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20년 전 일본에서 먼저 발생한 마케이누 사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케이누란 2003년 일본의 작가 사카이 준코가 펴낸 책에서 등장한 단어로 직역하면 싸움에서 진 개, 즉 30대 이상이 되도록 결혼하지 못하고 자녀가 없는 여성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 일본은 어마어마한 버블 경제 시대를 맞이했어요. 당시 일본 여성들은 경제적 자유를 얻으며 콧대가 하늘을 찔렀죠. 이들은 남성들에게 고학력, 고수입, 큰 키, 이른바 삼고라는 비현실적인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남성을 철저히 도구로 취급하여 차를 태워주는 아시쿤, 비싼 밥을 사주는 메시쿤, 명품 선물을 받 는 미츠구군 등으로 분류하며 남성들의 등골을 빼먹었다고 합니다. 뭔가 낯설지 않죠? 하지만 1990년대 초 버블 경제가 무너지면서 상황은 180도 역전됩니다. 경제가 박살나고 일자리가 사라지자 지친 일본 남성들은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고 자신의 취미에만 몰두하는 초식남으로 변한 거죠. 남성들이 결혼 시장에서 집단으로 퇴장해버리자 젊은 시절 명품 쇼핑과 해외여행에 돈을 펑펑 쓰며 저축 하나 해두지 않았던 비혼 여성들은 40대 50대가 되어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뒤늦게 눈높이를 낮춰 남성을 찾았지만 철저히 외면당하고 경제적 빈곤과 끔찍한 외로움 속에서 고독사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건 지금 대한민국의 30에서 50대 여성들이 일본의 마케이누 세대와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시작의 배경은 많이 다르지만요. 아무튼 한국에서는 2016년 강남역 사건 이후 페미니즘이 거대한 파도처럼 확산되며 수많은 여성들이 남성을 혐오하고 비혼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독립적인 여성을 외치면서도 막상 결혼 시장에 나오면 남자는 연봉 1억 이상에 서울 자가 아파트는 해와야지 라는 이른바 비페니즘 행태를 보였어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일부 여성들이 소비에 돈을 탕진하여 마통녀 또는 스탑럴커가 되어 결혼할 때 빚을 숨긴 채 남자의 경제력에 기생하려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례도 꽤나 나타났죠. 그렇게 비혼주의를 외치던 여성들의 현재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지금 가장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뼈저리게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현실 첫째, 경제적 빈곤과 주거 불안입니다. 화려했던 20대를 지나 3040이 된 비혼 여성들은 월 100만 원이 넘는 원룸 또는 오피스텔 월세를 내느라 허덕이며 노후 준비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전 이런 댓글들에 꽤나 공감이 됐습니다. 비혼을 선언하고 혼자 사는 건 선택이지만 악착같이 모으고 소비를 절제해야 그나마 노후에 빈곤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게 현실이죠. 둘째, 질병 앞에서의 처절한 고립입니다. 다리가 부러지거나 응급실에 실려가도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줄 가족이 단 한 명도 없어 병원 침대에 홀로 누워 땅을 치며 후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셋째, 추악한 히스테리와 현실 부정입니다. 40대가 넘어서도 주제 파악을 못하고 연하남만 찾지만 그 연하남들은 결혼 상대로 40대가 아닌 20, 30대 여성을 원한다는 거죠. 이런 소수의 한국 여성들의 표독함과 끝없는 요구, 남성 혐오에 지쳐버린 요즘 젊은 한국 남성들은 아예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고 믹타우를 선언하거나 비혼의 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 여러분, 단지 한국 여성들이 싫다는 이유로 홧김에 비혼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가장 위험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여성들의 처절한 현실과 후회는 인간으로서 혼자 늙어간다는 본질적인 문제이기에 똑같이 남성들에게도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살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도 돈도 잘 모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른바
이른바 싱글택스가 여러분의 목을 조를 테니까요. 부부가 함께하면 절반으로 줄어들 주거비와 생활비를 오롯이 혼자 부담해야 하며 청약 가점제에서는 부양가족이 없어 영원히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배제당합니다. 청약이야 뭐 로또라 없는 셈 치더라도 원래 부자 집안이거나 연봉이 아주 높은 것이 아니라면 결국 평생 오피스텔이나 원룸 월세방을 전전하는 건 물론이고 자산 격차는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남성의 소득 곡선입니다. 남성의 소득은 40, 50대에서 정점을 찍지만 은퇴 이후인 65세 이상 노년층이 되면 소득이 반토막도 안 되게 수직 낙하하거든요. 이때 나를 지탱해줄 가족이 없다면 단 한 번의 실직이나 중병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비혼을 원한다면 역시 젊을 때 악착같이 돈을 절약하며 모아서 노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단순히 모으기만 하면 저절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에 투자가 거의 필수가 된 세상입니다. 그럼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돈을 많이 벌겠다고요? 레버리지나 안 하면 다행입니다. 최근 2년 장이 좋았던 시기가 있었음에도 손실인 사람이 무려 30-40%나 된다고 합니다. 즉 혼자 무리하기보다는 둘이 모아 함께 저리스크로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죠. 특히 남성은 여성보다 고립과 외로움에 훨씬 취약합니다.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도 친구나 동네 모임 등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남성들은 오로지 직장 중심의 인맥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따라서 은퇴를 하고 나면 관계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나가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극한의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통계 하나 보실게요. 앞서 보여드렸듯이 2023년 한 해 동안 고독사 사망자 3,924명 중 무려 81.7%가 남성이었습니다. 특히 5, 60대 남성이 전체 고독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죠. 젊을 때야 게임도 하고 친구들과 술도 마시며 자유를 만끽하겠지만 50대가 넘어 부모님마저 돌아가시고 나면 텅 빈 단칸방에서 쉰 반참과 함께 쓸쓸히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건 준비 없는 비혼 남성의 미래입니다. 단지 눈앞의 젠더 갈등과 여성들의 이기심에 질렸다는 이유로 여러분 자신의 행복한 가정과 미래의 자녀가 주는 경이로운 기쁨 그리고 노후의 안식처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대다수의 평범한 남자들에겐 비혼은 결코 도피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명확합니다. 가치관이 제대로 박혀있고 정신이 건강하며 남성의 헌신을 감사할 줄 아는 여성과 결혼하여 든든한 가정을 꾸리는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런 여자가 없다 혹은 그런 여자를 찾는 건 하늘의 별 따기이다 와 같은 절망적인 말을 하겠죠. 작정하고 속이면 결혼할 때까지 본성을 모르니까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국제결혼이라는 완벽하고 훌륭한 대안이 이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이미 많은 분들이 그 길을 걷고 있죠. 최근 대기업에 다니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능력있고 똑똑한 한국 남성들은 무리한 요구와 허영심에 찌든 국내 결혼 시장을 과감히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미국 등 해외로 눈을 돌려 나이도 젊고 순수하며 남편을 가장으로서 깊이 존중해주는 외국 여성들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남편의 퇴근길에 오늘 하루 수고했어 라며 따뜻하게 맞아주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소중히 여기며 가정을 지키는 데 헌신합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마이너스 통장을 들고 와서 남자를 가스라이팅하는 부류들과는 차원이 다르죠. 실제로 국제결혼 통계는 계속 우상향 중이며 이들은 한국 부부보다 오히려 더 낮은 이혼율로 건강한 아이들을 낳고 오순도순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 여성이라도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탑재한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국내에서 글로벌로 눈을 돌리면 그 경우의 수가 현저히 낮아지는 것은 팩트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상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순수하고 착했습니다. 만약 문화나 가치관이 다르다면 빠르게 거르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 나서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남성 여러분, 만약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이 막막하고 두려운 분들은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둔 구글 폼에 간략하게 이름과 메일 주소만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는 서비스 또는 정보로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결국 우리는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1200명의 결혼 선배들의 사례로 그 지혜를 얻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까지 해두면 좋겠죠.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